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답답하다는 말씀 요즘 따라 많이 듣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 증상이 반복되면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나이 탓이겠지 하며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다 보면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빠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2,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재영입니다. 의사로 살아온 지 10년, 그중 절반은 소화 안 되는 어르신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주제는 소화가 안 될 때 이곳을 자극하면 속이 바로 편안해지는 작지만 강력한 지압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자율신경계 조절과 위장운동 촉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며 간단한 마사지 하나로 내장 기능을 다시 깨우는 똑똑한 건강법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서울 동작구에 사는 76 최정임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밥만 먹고 나면 속이 가스차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위 내시경도 깨끗하다고 하고 약도 별로 소용이 없고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가장 먼저 음식보다 긴장을 봅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기관의 움직임은 신경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 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이럴 땐 약보다 먼저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즉 지압이나 마사지를 활용해 위장에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정임 어르신께는 위가 답답할 때 양손가락 2마디 아래 중환혈이라 불리는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3분간 돌려 눌러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 배꼽 양옆 세 손가락 거리의 천추혈과 그 아래 관원혈을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문지르며 호흡을 깊게 해보시라고 했죠. 그날 이후 어르신은 식사 후 불편함이 절반 이상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덜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손으로만 살살 눌렀을 뿐인데 배가 따뜻해지고 그게 바로 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복부 마사지와 지압은 실제로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도와 가스나 위산 정체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입니다. 물론 이걸로 모든 병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장 운동이 둔해지고 자율신경이 불균형해진 상태에서는 약보다 빠르게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좋은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식후에 속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잘 안 돼서 손이 배 위로 자꾸 올라가게 되진 않으셨나요? 그 손, 이제는 그냥 문지르지 마시고 정확한 자리를 알고 지그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소화가 안 될 때 몸의 어떤 부위를 자극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께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답답하거나 소화제를 자주 찾게 되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지압점의 위치와 의미, 그리고 정확한 마사지법까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당장 오늘 저녁 당신의 손끝이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9 신광래 어르신은 속이 더부룩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기름진 걸 드신 것도 아니고 먹는 양도 적은 편인데 식사 후마다 답답하고 가끔 명치 끝이 뻐근하다고 하셨죠. 위 내시경을 해도 큰 이상은 없었고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속이 안 좋아서 밥맛도 없고 먹는 게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노인의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수록 위 근육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나 소화 효소가 줄어들며 소화기관 자체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 없이도
소화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위장의 움직임을 억제해 소화가 더디게 되고 가스가 정체되며 속이 쉽게 불편해지는 거죠. 신광래 어르신께 저는 하루 3번 식사 전후로 할 수 있는 복부 마사지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 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배꼽 위 약 3손가락 정도 위치, 즉 중환혈을 손가락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가며 2분간 눌러주기. 이때 호흡은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배가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 배꼽 양옆, 양손 엄지로 눌렀을 때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드는 부위, 천추혈을 양손으로 동시에 눌렀다 떼기를 반복해주기. 이 동작은 장 운동을 도와 가스가 잘 빠지도록 해줍니다. 셋째는 자기 전 아랫배 관원혈 부위, 배꼽 아래 약 3손가락 정도, 이곳을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비벼주는 동작입니다. 배 전체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동작은 위장뿐 아니라 방광, 생식기계 순환에도 좋습니다. 이 3가지를 매일 꾸준히 하시라고 했고, 특히 손끝에 온기가 없을 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들어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광래 어르신은 처음엔 이 간단한 동작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달라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잠도 깊게 자고 화장실도 잘 가요. 손이 내 몸을 만져주니까 이상하게 배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몸은 사실은 차가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복부 마사지는 단순히 혈액순환을 도울 뿐 아니라 위장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내장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복부의 장신경계는 두뇌 다음으로 복잡한 신경망을 갖고 있으며 몸의 감정 상태와 소화 기능이 서로 강하게 연결돼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복부를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는 그 자체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자연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소화가 안 된다고 느낄 때 약부터 찾으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약보다 먼저 당신의 손으로 배를 천천히 어루만져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더 묵직한지, 어디를 누르면 편해지는지, 그걸 느끼는 순간 몸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손을 배 위에 살며시 올려보세요.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단순한 호흡과 손끝의 따뜻함이 소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체기가 생기거나 가슴까지 막히는 느낌이 들 때 지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응급 마사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77 정재만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식사량이 적은 편도 아니고 소화력이 좋다고 자부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자주 찾아온다며 진료실을 찾으셨죠. 명치 끝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속은 안 아픈데 밥을 먹고 나면 꼭 무언가가 걸려 있는 듯하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불편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위내시경과 심전도 검사를 해봤지만 뚜렷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기능성 소화불량 중 상복부 팽만형, 즉 소화기관은 멀쩡하지만 식후 위의 운동성이 떨어져 가스가 정체되며 위장이 더디게 움직이는 상태였죠. 정재만 어르신께는 지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긴급 복부 마사지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식사 후 소화가 갑자기 막히고 가슴이 답답할 때 응급 조치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명치에서 배꼽까지 이어지는 복직근 부위를
세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며 천천히 아래로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이걸 1분간 5회 정도 반복하면 위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어 가스나 위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왼쪽 갈비뼈 아래 위에 입구가 있는 부위를 손바닥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돌리는 마사지입니다. 이 부위는 위가 확장되어 정체되기 쉬운 위치이기 때문에 지그시 자극하면 위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배꼽 아래 약 4손가락 정도 단전 부위를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비비며 푸 하고 숨을 내쉬는 이완 호흡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해 보여도 몸 전체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기능 저하에 즉각적인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정재만 어르신은 식사 후 이 세 가지 동작을 꾸준히 해보시고 속이 더 편안해졌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전엔 밥 먹고 나면 뭔가 얹힌 것 같았는데 요즘은 손바닥이 배를 누르면 속이 먼저 반응해요. 뜨끈하고 편안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이건 단지 기분이 아니라 위장의 실제 운동성 회복과 신경계 자극에 따른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소화기관은 단순히 음식만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몸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과다해지고 긴장이 지속되면 위장 운동이 멈추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 근육이 약해지고 위 내용물이 천천히 배출되면서 더 쉽게 가스가 차고 체한 듯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약을 먹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고 지압과 마사지로 위장을 깨워주는 습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조용히 배 위에 손을 올려 세 방향을 기억하세요. 위에서 아래, 왼쪽 갈비뼈 아래, 배꼽 아래 단전. 이 세 곳을 가볍게 눌러주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몸의 흐름을 열어주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손끝은 가장 쉬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만 어르신처럼 소화가 안 될 때 의자에 앉아 한숨 쉬듯 앓기보다 손을 움직여 보세요. 그것이 오늘 당신의 속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왜 노년기에 소화 불량이 늘어나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습관들을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경기 여주시의 76 김태선 어르신은 10년 넘게 속이 안 좋다는 말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매번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다고 하고 약도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 정작 속은 계속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는 배가 항상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셨죠. 나는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하루 종일 뭘 먹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해서 움직이기도 싫어요. 김태선 어르신처럼 나이 들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을 느끼는 분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 운동 저하입니다. 노년기에는 위장 벽의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 반응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위 안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죠.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면 당연히 배는 팽창되고 소화액과 음식물이 섞이면서 가스도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식사 후 속이 부풀고 답답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위산 부족입니다.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분해하는 역할 외에도 소화 효소 작용을 도와주고 위장에서 음식이 잘게 부서지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음식은 위 안에서 잘게 분해되지 못한 채 더디게 내려가면서 장에서도 부패와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심하게 차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자세의 문제입니다. 노인분들은 허리를 굽히고 앉는 시간이 길어지고
폭식 호흡이 약해지면서 배 안쪽 압력이 떨어지고 위장의 위치나 움직임도 더 둔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소화 불량과 가스 정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김태선 어르신께는 소화 기능 회복을 위한 3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식사 후 10분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채로 호흡을 크게 5번씩 반복하기. 이건 횡격막을 움직여 위장과 장에 간접적인 마사지 효과를 주는 복부 자극 호흡입니다. 둘째,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가볍게 배를 쓸어내리는 마사지.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는 동작입니다. 셋째, 밤마다 장 스트레칭이라 불리는 무릎을 세운 채로 누워 배를 양손으로 누르며 숨을 깊이 쉬는 호흡 운동. 이건 복압을 천천히 높여 장 운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를 2주간 실천한 후 김태선 어르신은 배가 전보다 덜 불러오고 식사 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자체가 즐거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소화는 단순한 장기의 활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계, 호흡, 자세까지 모두 연결되어 일어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약을 먹는 것보다 몸의 움직임, 호흡, 자세, 긴장 상태까지 모두 함께 관리해야 진짜 소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식사 후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속이 막힌 듯 불편하신가요? 약도 드셔봤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속 시원한 해결을 못 하셨다면 이제는 몸의 흐름을 바꾸는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손끝, 숨결, 그리고 앉는 자세 하나가 지금 당신의 위장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소화는 입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숨 쉬는 법, 움직이는 법, 자기 몸을 만지는 법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지압과 마사지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루틴화하면 좋은지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쉬운 하루 루틴 예시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복부 지압과 마사지를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드는 건 노년기 소화 건강에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서산에 사는 81살 김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서 하루 3끼를 차려 드시고 산책도 하고 책도 읽는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한 가지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명치 끝이 답답해서 꼭 위에 돌멩이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가스도 안 빠지고 숨도 턱턱 막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린 것이 소화 마사지 루틴. 하루 3번 10분이면 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 기상 후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채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뒤 배꼽 위에서 아래로 양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동작을 3분간. 이 동작은 밤새 움직이지 않았던 위장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자고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계를 부드럽게 켜는 예열 과정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점심 식사 후 30분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명치부터 배꼽까지 세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 눌러주는 동작. 중환혈을 중심으로 가볍게 지그시 누르며 폭식 호흡을 함께하면 소화가 정체되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배꼽 아래 단전 부위를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덮은 채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복부 호흡을 10회 반복. 이 동작은 낮 동안에 긴장된 복부를 풀어주고 장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이 루틴을 2주간 꾸준히 하신 후 속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부드럽고 하루 종일 먹고 나서도 덜 불편하고 잠도 더 잘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르신들 대부분이 소화가 안 되는 걸 나이 탓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걸 다시 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원래 회복하려는 힘이 있고 그 힘을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나 자신이 내 몸을 만지는 것, 손바닥 하나로 시작하는 지압과 마사지입니다. 하루 3번, 밥 먹고, 숨 쉬고, 잘 자기 전,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손으로 배를 쓰다듬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따뜻한 온기를 배 안에 채우는 일. 이것이 바로 노년의 속을 살리는 가장 간단한 처방입니다.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 앉은 자리에서 혹은 누운 채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복부 마사지 루틴. 이제 외우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화 불량을 막기 위해 피해야 할 생활 속 습관들과 지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은 단지 위장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대개는 생활 습관 속에서 알게 모르게 위장을 피곤하게 만들고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행동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8 최복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부지런하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는 편이었는데 유독 소화만큼은 자신이 없다고 하셨죠. 나는 아무리 조심해도 식사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약도 먹어보고 요가도 해봤는데 소화는 항상 불편해요. 이런 분들께는 복부 마사지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소화를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소화 안 될 때 피해야 할 대표적인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기. 밥 먹고 나서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쉬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위장 입장에서 가장 힘든 자세입니다.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기 전 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눕게 되면 위액이 역류하고 소화액이 잘 작용하지 못해 가슴 답답함과 소화 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식사 중 스마트폰 보기. TV나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식사하면 두뇌는 집중을 잃고 위장은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으로 넘어가며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찬물이나 아이스 음료 마시기. 특히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찬 음료를 마시면 위장의 근육이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뜻한 보리차, 현미차,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급하게 씹고 삼키기. 치아가 불편해 잘 씹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 빨리 먹는 습관은 음식이 위에서 분해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위장은 제 기능을 못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더딘 상태가 반복되죠. 다섯 번째, 수면 부족과 늦은 저녁 식사. 잠이 부족하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지고 위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 밤늦게 먹은 음식은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게 되어 위 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로 인해 복부 팽만, 역류성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복래 어르신께는 이 5가지 습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셨고 이 중 2가지를 먼저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식사 후 30분 동안은 절대 눕지 않고 창문 열어놓고 앉아서 천천히 호흡하며 배를 문지르는 시간을 가지는 것. 둘째, 식사 중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용히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 이 2가지만 실천했는데도 한 달 뒤 어르신은 속이 아주 편하다. 밥 먹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워졌다. 며 웃으셨습니다. 몸은 늘 단순하고 정직한 방식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습관들이 사실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식사 후 몸을 쉬게 해주고 있나? 아니면 눕거나 다른 정보에 몰입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천천히 씹어 먹고 있나? 아니면 방송을 보면서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나?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속을 위로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화 마사지도 좋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소화에 방해되는 습관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노년기의 소화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 무조건 약부터 찾지 마시고 당신의 손과 숨결, 그리고 습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배에 손을 얹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손바닥으로 복부를 천천히 쓸어내리는 동작. 그건 위장을 깨우는 시작이자 몸에게 오늘 하루를 준비하라고 말 걸어주는 일입니다. 둘째, 식사 후에는 허리를 펴고 앉아서 명치에서 배꼽까지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주는 지압, 특히 중환혈, 천추혈, 관원혈 부위는 위장과 장을 자극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셋째, 밤에는 단전 부위를 따뜻하게 덮고 복식 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그 단순한 동작 하나로 위장의 움직임이 살아납니다. 넷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기,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기,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늦은 식사는 피하기. 이 5가지는 당신의 속을 살리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루틴을 매일 하려 애쓰기보다 하루 한 가지, 딱 한 동작만이라도 정성껏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몸이 좋아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 분이 아니라 몸을 자주 만지는 분들입니다. 손으로 배를 만지고 숨을 깊게 쉬고 소리를 줄이고 천천히 걷는 분들, 그런 분들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조용히 회복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소화는 음식이 아닌 습관의 문제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 숨결 하나, 그리고 마음 하나가 당신의 속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 그건 단지 속이 막힌 게 아니라 몸이 혹은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몸에 따뜻한 손 한 번 얹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신만의 소화법이나 몸을 달래는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장이 편안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자주 막히는 변비, 지압 한 번으로 해결하는 법에 대해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은 늘 단순한 방식으로 정직하게 회복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그날, 약보다 먼저 당신의 손을 먼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재영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이 편안하길 바랍니다.